안녕하세요. 김상호 강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요. 태그 마지막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3주 정도 지났죠.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태그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단 1시간도 녹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 지금 주말 마지막 밤에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그 끝나고 나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기초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또 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였잖아요. UI가 어땠고 UI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씁니다라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잘라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전을 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학원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수업을. 왜냐면은 벌써 이렇게 하는 동안에 거의 한 시간으로 따지면요. 거의 한 10강 정도가 날아가요. 보통 기초 강의가 보통 학원에 보시면은 길어야 뭐 18강 정말 정말 그럴 일은 없는데 잘 뭐 24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16강에서 12강 정도가 기초 파트 대부분이에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럼 16강이면 하루 3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요. 하루 3시간에 16 곱하면 48시간밖에 안 돼요. 저희 수업이 지금 거의 한 20시간 조금 넘을 거거든요. 30시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인터페이스만 하고 이런 툴 메뉴 설명만 하고 벌써 지나가 버리면은 수업의 7, 80%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거 수업을 잘 안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데 어, 뭐 수업을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서 좋아요 이런 거 있는데 당연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학습을 위주로 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많이 했었고 배우는 입장의 사람들의 어떤 그 조건을 알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희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일 거고요. 태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한테 학원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메일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뭐 메신저나 이런 걸로 연락 많이 오셔가지고 수업 하시냐, 뭐 모션랩에서 수업 계속 하시냐, 지금 현재는 모션랩의 강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시더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모션랩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 달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잠깐 휴식 기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주말밖에 수업을 못 해요. 평일에 수업을 못 한단 말이죠. 회사 일 때문에. 주말도 좀 막 격변하는 주가 있어요. 막 토요일, 일요일 뭐 못 나가고 토요일 날 못 나가고 갑자기 못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제 지금 어떤 휴식 기간을 갖고 있고 학원은 계속 수업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으로 또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다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초반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뭐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상담은 학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모션랩 학원에 전화하셔서 그 뭐 김상호 강사님 수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시나포디 수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쪽 관계자분들께서 또 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쨌든 학원 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태그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 하나 꺼낼게요. 우리가 지난번 시프트 프라이오리티까지 했을 거예요. 스틱 텍스처 고정시킨다는 뜻이죠. 텍스처를. 자,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이걸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랜 이미지를 가지고요. 사이즈를 제가 미리 정한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미리 정한 이미지 사이즈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텍스처를 하나 불러 드릴게요.
이 이미지 사이즈가 670, 670이기 때문에 얘도 670, 670으로 맞춘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세그먼트는 필요가 없겠죠. 일단 이거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갔다고 치고요. sorry. 네, 이거를 돌리면 되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왜곡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이퍼넙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이퍼넙스를 뭐 이런 걸 작업하다가요, 큐브로 이런 걸 작업하다가 하이퍼넙스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더 단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퍼넙스를 줬다고 칠게요. 지금 어떻게 됐어? 하이퍼넙스를 주니까 이미지가 왜곡이 돼버리죠. 이런 데가 찌그러져 보인단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론트 뷰로 네, 정면 뷰로 한번 돌려서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곡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왜곡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된다 이랬을 때 왜곡을 잡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텍스처 태그라는 게 생기죠. 여기서 보시면 이 텍스처 태그라는 게 있어요. 툴이. 이걸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텍스처 태그가 이거예요. 생성되는 건데, 보통 여기서 텍스트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이거 텍스트 태그라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 태그의 태그 옵션에 가시면 UBW 매핑부터 해서 뭐 플랫, 큐빅, 프론탈 어떤 형태나 특정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좌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는 보통 UBW 매핑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피부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어떤 랜덤한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낼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이드는 이제 뭐 양쪽이냐,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제 우리가 프론트 백이라고 이제 보통 지칭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오브젝트에는. 네, 믹스 텍스처는 텍스처 두 개를 여기서 사용할 때, 믹싱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셈리스는 타일은 이제 여러 장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곡,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셈리스 같은 경우도 보여드릴 거예요. UBW 매핑 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범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죠? 옵셋은 이동이고요, 랭스는 길이죠. 타일은 이 타일을 체크했을 때 몇 번 이제 반복시킬 거냐 이러는 거고요. 리피티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리피티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반복이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반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일단 이거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 왜곡 현상을 안 생기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이 타입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플랫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피트 오브젝트, 쏘리 잠시만요, 플랫 프론트, 잠시만요. 이게 또 뭐가 촥 안 붙네요.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적용을 시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플랫 주시고, 지금 뭔가 잠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다시 좀 볼게요. 플랫으로 보통 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플랫한 이미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가 이미지를 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뭔가 그렇죠? 맞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아까 뭐 이미지 오브젝트를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요. 왜곡이 되잖아요. 이때 이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텍스트 태그의 타입을 플랫으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fit object, 그러니까 텍스처를 오브젝트에 맞추겠다. 그러면 어때요? 왜곡이 안 생기죠.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방법을 씁니다. 그 텍스처를 고정시킬 때요.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고정시키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fit object 하기 전에 단계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걸 플랫으로 바꿨을 때, 이 위치, 랭스, 그죠? 랭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이 어떻게 돼요? 타일에 대한 게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한 면 안에 큰 면 안에 랭스가 15%로 좁아지면은 그만큼 그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피티어스 U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는 별개 상관이 없는 수치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우리 텍스처 태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 다 공부를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카메라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큐빅 프론탈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탈도 배우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많이 쓰게 돼요. 프론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다,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일은 꺼버리면 이렇게 한 장만 나오는 거예요. 타일링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 크게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심리스 같은 경우는 이 그 타일링 했을 때 생기는 이 그 뭐라고 하죠? 엣지들 있죠, 경계들. 이거를 비슷한 그림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좀 반복되는 느낌이 너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심리스 같은 거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걸 전체 화면으로 채우겠습니다. 좀 왜곡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내가 밴딩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밴드가 안 먹어버리죠? 밴드가 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일링 되는 게 보여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처가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C키를 눌러서 에디터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이퍼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쏘리.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타입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냐? 이제는 왜곡에 대한 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UBW로 바꿔주는 거예요. UBW 매핑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밴딩이 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변형이 같이 일어나죠. 고정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 보시면 또 우리 제일 처음에 이 밴드 없을 때 사용했을 때 이 하이퍼넙스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이퍼넙스로 왜곡이 생겼던. 왜? 지금 이 밴드만 없다고 치면은요, 이 옵션 값 그대로예요, 지금. 그죠? 밴드를 주면서 우리가 뭐 이 밴드 주기 전에 이걸 없애려고 플랫을 줬고 다시 밴드를 줬더니 이미지가 왜곡이 되니까는 왜곡이 돼도 텍스처가 그대로 스티킹 될 수 있게끔 UVW 맵으로 줬는데 UVW 맵으로 줬더니 다시 원복된 거예요. 요럴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 텍스처는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안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스틱 텍스처예요. 이렇게 스틱 텍스처를 주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션 타입을 지금 다시 플랫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플랫으로 바꾼 다음에 이 면에 대한 크기, 이 면적에 대한 형태대로 먼저 플랫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틱 텍스처를 주는 거예요. 스티킹을 주시면은 이렇게 해도 왜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밴딩에 대한 왜곡만 생긴 거예요. 이 하이퍼넙스에 대한 왜곡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코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왜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걸 레코드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켜면은 이제 요 형태대로 리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늘어난 그 형태대로 기억을 하는 건데 형상 기억을 하는 거죠. 다시 리셋을 하시면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뭔가 좀 잘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되죠. 이거를 기억하는 게 여기 레코드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시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리코드 리셋. 자, 하이퍼넙스 잠깐 끌게요. 제가 하이퍼넙스 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리코드 하시면은 이 위치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리셋을 누르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리코드 리셋 이렇게.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왜곡을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왜곡을 한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거를 리코더를 한번 눌러요. 나 지금 거 위치를 그대로 나는 기억할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리셋을 누르시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리셋을 누르고 그죠? 뭔가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걸 기억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래서 항상 이때 리코딩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돼도 지금 왜곡이 안 되죠. 다시 리셋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리셋 없이 갔다가 내가 이때를 기억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왜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ZZ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레코드와 리셋 기능을 잘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플랫 텍스처 태그 등을 이용해서 뭔가 텍스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다음 이 스탑 태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스탑 태그는 어떠한 그냥 태그만 일단 줘볼게요. 스탑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디포머라는 게 있어요. 제너레이터라는 건 어떤 생산에 관련된 거, 생성에 관련된 옵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디포머는 디포머에 대한 얘기죠. 요거를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지어줄 텐데요. 간단한 예제를 하나 통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서브 디비전을 줬어요. 1이라는 큐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차례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내가 이렇게 태그를 하나 줬어요. 1-1이라는 놈을 주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이어르키가 되겠죠. 1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제가 1로 줄 거고요. 얘를 1로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일단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얘를 또 이렇게 가서 일로 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얗게 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카피를 하나 떠서 이렇게 하얗게 줄 거예요. 그럼 이게 1 이게 뭐 2다, 이게 3이다, 이게 4다. 어때요? 이걸 이렇게 하이퍼업스를 1, 1, 1, 1씩 줬더니 이게 하나씩 내림차순으로 누적이 되게 되죠.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어라키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이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누적 발생되고 있는 이 누적에 대한 부분을 내가 중간에서 끊어버리겠다. 나 사용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차순이 바뀌어 버리죠. 이걸 이렇게 되면 아래쪽 차순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한 단계씩 줄어들죠. 하이퍼넘스 구간이. 중간에 거 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2번이고 이게 1번이고 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1번에다가는 제가 멜트를 줄 거예요. 멜트를 줬어요. 이렇게 멜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2번 밑에다가는 제가 템포를 줬어요. fit object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다가는 제가 밴드를 줬어요. 트위스트를 줘볼까요? 그냥 차라리 트위스트. 그래서 fit parents 한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 그 다음에 태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태퍼 지울게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fit object 한 다음에 앵글 값을 이렇게 줄 거예요, 제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멜트를 줬기 때문에 멜트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놈은 태퍼를 줬기 때문에 트위스트를 준 밑에 것까지는 태퍼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태퍼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트위스트는 이제 마지막 것만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것만 주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태퍼 밑으로 이거 안 줄 거야. 디폼 안 줄 거라고 하면 이렇게 이 3번 놈한테는 이 태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이 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그냥 스탑이 아니에요. 하이어라키라는 계층 구조가 보이고 스탑이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이어라키 되어 있는 계층 구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맥을 끊어버리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수업하면서 마이크를 뭐 툭툭 친다, 뭐 시끄럽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이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어폰을 끼고 많이 들으시나 봐요. 제 강의를. 보통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볼륨 좀 올리고 듣다가 갑자기 벅 하는 소리 들리니까는 이제 좀 예민해지셔가지고 이제 뭐 그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되겠죠.
제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까지 수업을 못 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예전 수업에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뭐 치치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기시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런 어떤 홈 마이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 마이크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연재 관련된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학원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올렸던 거라서 그냥 두서없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지직거리는 것도 많았고 볼륨 제가 어떻게 조절하는 거 잘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볼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데시벨이 터지면 좀 이렇게 팍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하면서는 그런 것까지 리허설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퍽 소리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싸가지가 없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까라면 까란 소리냐, 이런 말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이런 말 댓글에 남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메신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뭐 말투, 억양, 뭐 어떤 스피드, 마이크의 상태, 음질, 뭐 화질이야 당연히 올리는 거니까 신경 쓰겠죠. 뭐 어떤 환경적인 요건 뭐 다 고려하면서 수업을 못 해요. 학원 수업이면은 안 그러죠. 이미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고 어떤 왁구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갑자기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장비 상태를 미리미리 다 체크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조금 제 말이 지금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이 이래요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지겠죠 더. 근데 내가 꼭 이거 잘 해야지. 녹음 상태가 안 좋구나. 마이크 이 불량 체크 좀 해야 되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안 좋은데요. 이상한데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요. 원래 뭐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으시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죠? 예, 저도 약간 좀 청개구리 스타일도 있고 좀 그렇게 뭐 고분고분한 어떤 인자한 면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수틀리면은 저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네, 제 캐릭터 설명하는데 서론이 길었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웨이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하이퍼넙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이퍼넙스 줬어요. 그래서 에리탑을 할게요.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요. 포인트 모드로 가서 우리가 하이퍼넙스를 주긴 했는데,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줬어요. 하이퍼넙스를 주긴 줬는데요. 에디터블 할게요. 뭔가 나는 이 포인트 혹은 이 엣지 혹은 이 면을 좀 조절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편집하고 싶다. 어떤 편집을 하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포인트 모드를 선택해서 포인트를 잡고 이 포인트를 이 면에다가 딱딱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도트 있죠, 도트. 마침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가 갖다 붙어요. 그러면은 하이퍼넙스 태그가 생겨요. Subdivision Surface Weight라는 게. 웨이트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씁니다. Change Subdivision 해서 뭐 이만큼에 대해서 Subdivision 값을 따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Subdivision 값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커맨드 Z 하셔가지고 혹은 커맨드 마침표 커맨드 닷 혹은 컨트롤 닷일 수도 있겠죠.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똑같네요. 자,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더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하나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렌더링 걸어볼게요. 똑같고. 자,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다중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이 더트 누르고 당겨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르고 더트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당겨 볼게요. 아, 쏘리. 지금 이게 면이 좀 많아서요. 다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처음 다시 할게요. 이게 제가 포인트가 이거 중간에 없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커맨드나 컨트롤하고 더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더트만 누르고, 그러니까 마침표만 누르고 마우스 클릭 앤 드래그 한 거예요. 다르죠? 자, 그 다음 Shift하고 더트를 누르고, 자, 이게 세 개가 다 느낌이 달라요. 뭐 이거는 어떤 형태고 이건 저떤 형태고요. 이거는 요런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 이런 거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엣지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엣지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도트만 누르고 당겼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 커맨드 도트 누르고 해볼까요? 결과는 똑같죠. 그러면 다시 Shift 도트는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면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또 뭐 Shift 도트 누르고 당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면 처리를 할 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위쪽은 하이퍼 넙스를 주는데 아래쪽에 어떤 면은 하이퍼 넙스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모양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퍼 넙스를 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면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면을 선택해서 그냥 도트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돼요. 이거랑 똑같은 옵션이죠. 그 다음에 뭐 Shift 도트 누르고 당기면은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도트 누르고 당길게요.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Shift 도트 누르고 당길게요. 이런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컨트롤 도트 누르고 당겨 볼게요. 모양이 좀 다르죠? 시프트 도트하고 그냥 도트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거 엣지에서는 컨트롤 도트랑 도트가 똑같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하이퍼넙스를 편집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엣지 부분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요건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은 그냥 말 그대로요. 이 라이트를요. 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 있다 칩시다. 그냥 일반 라이트예요. 일반 라이트인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라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태양하고 같은 어떤 형태의 옵션을 줘서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날짜, 시간, 혹은 뭐 경도, 위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태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실제로 돌잖아요. 이렇게 저쪽에서 뜨고 저쪽에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 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 이렇게 set light color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컬러 세팅을 해주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태양광처럼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set light 컬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태양광 컬러로 그냥 고정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타겟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타겟 같은 경우는
뭐 타겟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에다가 얘 집어넣고 얘를 움직이면 얘 돌아가죠. 타겟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많이 써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타겟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타겟 카메라 했었죠. 그때 나오는 게 이 타겟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타겟은 또 우리가 쭉 또 쓰게 될 거기 때문에 텍스처는 했었고요. 투두는 여기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이거를 내가 뭐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어떻게 작업하겠습니다라고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석 따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작업자를 넘길 때 뭐 이런 노티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적어 놓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 버텍스 컬러, 바이브레이터, 익스프레소가 있는데요. 자, 버텍스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자, 잠시만요. 자, 버텍스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작업할 때요. 뭐 이제 웨이트 같은 거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캐릭터 할 때 한번 쓰게 될 것 같으니까요. 좀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런 작업 아닙니다. 뭐 이런 거네. 버텍스 선택해가지고 버텍스에다가 뭐 칠하는 거네. 근데 이 칠하는 건 뭐지? 칠하는 거는 뭔가 뭔가를 표현하는 면적하고 관련이 있나 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기본 이해하신 거니까. 바이브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자, 일단 오브젝트에다가 바로 쏴 볼게요. 릴레이티브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좌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프리퀀시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다음에 뭐 스케일, 로테이션, 뭐 이 릴레이티브는 이제 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축을 이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시킨 어떤 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 만약에 이걸 내가 애니메이션을 막 시켰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가 뭐 시켰다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릴레이티브를 안 놓고요. 끄고요. 껐어요, 지금. 똑같죠? 지금 현장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줘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릴레이티브를 끄면은요, 이 포지션이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릴레이티브를 선택하게 되시면, 이 고정된 축을, 고정된 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움직임에 따라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기능이 없을 때 이걸 체크해 놓으면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끌고 들어가서 운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릴레이티브를 체크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레귤러 펄스 같은 경우는 최대치와 최저치,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이게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값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0도에서 마이너스 50도까지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앰플리튜드는 여기 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가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저기 레귤러 펄스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바이브레이터는 특히나 레귤러 펄스를 끄면은요. 이거 시드 값 가지고 조금 더 랜덤한 옵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0일 때는 아주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걸 주게 되면은 조금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써요. 카메라 뷰로 돌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 객체가 좀 그래도 볼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에다가 바이브레이터를 달아서요. 핸드헬드의 기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스케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카메라니까. 앰플리튜드 값도 너무 갔어요. 그죠? 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헬드 같은 느낌 이렇게 주는 거 약간 뭐 떨리는 느낌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그죠? 어떻게 옵션을 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총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죠? 뭐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약간 움직여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바이브레이터는 우리 꽤 많이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엑스프레소라고 하는 건데요. 엑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랑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엑스프레소는요, 이제 뭐 엑스매니저, 엑스풀로 관련돼 있고요. 이런 엄청난 수의 노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다 원래는 프로그래밍 되어야 되는 어떤 언어들인데요. 이거를 간단한 그래픽화해서 서로 링크 걸 수 있는 노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뭐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해요. 엑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거고요. 엑스프레소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헤어의 엑스프레소, 모션 그래픽 엑스프레소, 다이나믹 엑스프레소, 스팅킹 파티클 등이 있는데 다 이걸 엑스프레소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로직, 스크립트, 캘큘레이터, 불, 뭐 어댑터, 제너럴. 우리가 많이 쓸 건 이제 요때도 많이 요거는 다 배우고 볼 거예요. 그리고 싱킹 파티클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강좌 연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기초가 좀 끝나면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태그 강좌가 다 끝났습니다. 엑스프레소까지 하면서 실제로 이 모든 옵션들이요 다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의 옵션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공부를 하나씩 해볼 거고요. 지금 19 버전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로 보통 뭐 사용을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제 수업은 18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맞나요? 18 버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겠죠? 18 버전일 거예요, 아마. 18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버전업을 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떤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수업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8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떤 피처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하기가 애매해요. 피처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19 버전에서 그런 것도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새 뉴 버전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게 새롭게 됐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그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툴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데이트된 툴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18 버전은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요. 원래 17 버전, 16 버전을 계속 썼었어요. 16 버전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뭐 포토샵도 뭐 지금 몇 버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2014를 쓰고 있어요. CC 2014 쓰고 있고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잘 안 써요. 어쨌든지 간에 그 버전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다 챙겨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의향이 있어서 요청이 있으시면 또 할 거고요. 그리고 19 버전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설명해드리려고. 아니면 차라리 자료로 어떻게 좀 피드백을 드릴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수업에 대한 설명들, 학원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좌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얻는 게 없다고 해서 막 하는 강좌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뭐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스타일이 되게 확고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거나 내가 뭔가 잡음이 생긴다 그러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절실하고 필요로 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계속 연재할 의향이 있어요. 계속 연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음, 혹시라도 음, 제가 이렇게 뭐 블로그를 하잖아요. 저도 블로그를 취미로 해요. 근데 블로그에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에요. 블로그에다 제가 취미로 저는 어디에 돈 받고 글 올리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뭐 돈을 뭐 이렇게 그런 데서 푼돈 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글 올려주고 이런 시간도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고 그 돈 벌려고 몇 시간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학원 수업도 사실은 뭔가 생계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제 취미, 제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디렉션해서 좋은 작업물이 나오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게끔 하는 게 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더라고요. 잘 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면요. 어떤 사용 후기 같은 걸 많이 올려요. 제가 뭐 사서 이렇게 뭐 사용해 봤는데 뭐 이건 이러네요. 저는 그리고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바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 글을 보고 뭐 샀는데 뭐 안 좋더라. 네 말은 하고 다르더라. 어떻게 뭐 네 같은 사람이 글을 쓰니까는 내가 네 같은 사람이 정보를 보고 이걸 사가지고 피해를 보자는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음, 저는 거의 쌍욕만 안 했을 뿐이죠. 그 사람의 인격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뭐 블로거지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돈 받아서 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취미로 내가 써보고 내 느낀 점을 설명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 글만 읽고 산 사람은 더 바본 거죠. 그죠? 예. 수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샀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네요라고 그 중에 많은 지식 중에서 하나의 어떤 보탬으로 설명드린 거지 전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신하면서 제가 한 말을 맹신하면서 했다면 저에 대한 어떤 뭐 맹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맹신도일 수도 있겠지만 별로 달갑진 않아요. 그런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비유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지금 유튜브도 약간 그런 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막, 어, 뭔가 제가, 어,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가불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수업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최후의 한 명이 남더라도 나는 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마인드는 없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 많이 보시면은, 아, 내가 도움이 되니까 힘이 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99명은 등 돌리고 있고, 한 명이 박수 치고 있다고 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건 아셔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지 수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빠서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 이러니까 내 수업은 이런 거니까 실제로 저는 오프라인 수업도 이렇게 해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래요. 그냥 학원에서 나가라. 내 수업에서 나가라. 듣지 마라.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저랑 맞아야지 제가 더 예뻐해주면서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도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더 미안해하면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저를 불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챙겨가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뭐 뒤닦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의 스타일의 수업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뭔가 건의를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건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되는데
뭔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듯이 말씀을 하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하나하나 다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기분 나빠서 지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음, 그렇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제 시간에는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팁에 대한 설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터페이스 마지막 강의로. 그러고 나서 기초 이제 모델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뭐 수업 외적인 어떤 잡다한 말들을 드리면서 또 수업을 끝내게 됐는데, 뭐 그렇다, 그러네. 뭐 얘도 하나의 어떤 인격체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근데 제 뭐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음 또 재밌는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